1번 문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3번의 증기압이 낮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지 않고 실내에 장기간 머무른다는 틀린 내용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증기압이 높아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상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의 표기는 이렇게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의 표기는 1A로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발암성 정보 물질 표기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모든 측정은 지역 시료 채취 방법을 우선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시한 중량물의 들기 작업에 관한 감시 기준과 최대 허용 기준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최대 허용 기준 MPL은 감시 기준의 3배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최대 허용 기준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표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근골격계 질환 평가 방법 중 JS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특히 허리와 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업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틀린 내용으로 해당 JSI는 손과 손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체중이 60kg인 사람이 1일 8시간 작업 시 안전 흡수량이 1mg/kg인 물질을 체내 흡수량을 안전 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면 공기 중 유해 물질 농도를 몇 mg/세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단, 작업 시 폐 환기율은 1.25 세제곱미터/hr, 체내 잔류율은 1로 한다. 먼저 체내 흡수량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공기 중 유해 물질 농도 C이기 때문에 C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SHD는 체중당 흡수량 곱하기 체중이므로 1 곱하기 60을 해주고 시간은 8시간 대입, 폐 환기율 1.25 세제곱미터/hr 대입, 체내 잔류율 1을 대입하면 6mg/세제곱미터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체내 흡수량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 7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 산업위생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업위생의 목적 첫 번째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킴, 두 번째로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킴, 마지막으로는 작업 환경 및 작업 조건이 최적화되도록 개선하여 질병을 예방함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불완전한 행동의 직접 원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한 행동 직접 원인 첫 번째로는 지식의 부족, 두 번째로는 기능의 미숙, 세 번째로는 태도의 불량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교대 근무에 있어 야간 작업의 생리적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체중의 감소가 발생한다 맞는 내용이고 2번에 체온이 주간보다 올라간다는 틀린 내용으로 체온이 주간보다 내려가고 3번에 주간 근무에 비하여 피로를 쉽게 느낀다 맞고 4번에 수면 부족 및 식사 시간의 불규칙으로 위장 장애를 유발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면분진은 속하고 두 번째로 목재 분진도 속하고 세 번째로 지류 분진은 아니고 네 번째로 곡물 분진도 속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분진의 종류는 필기에는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 몇 가지 쓰라고 나온 문제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미국에서 1910년 납공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레이온 공장의 이산화탄소 중독, 구리 광산에서 규폐증, 수은 광산에서의 수은 중독 등을 조사하여 미국의 산업보건 분야에 크게 공헌한 선구자는 이러한 선구자는 앨리스 해밍턴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아래 말이 10인 격심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실동률과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으로 옳은 것은? 먼저 실동률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아래 말 10을 대입하면 35%가 나오고, 두 번째로 계속 작업 한계 시간 공식은 로그 계속 작업 한계 시간은 3.724-3.25 아래 말로 아래 말 10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MT를 미지수 x로 두고 솔브 기능을 사용하면 CMT는 3분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솔브 기능은 네옥스터디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해주시고, 해당 실동률과 계속 작업 한계 시간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므로 공식을 꼭 암기해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 직업병 진단 시 유해 요인 노출 내용과 정도에 대한 평가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업병 진단 시 노출 내용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작업 환경 측정, 생물학적 모니터링, 노출의 추정 등 과학적 자료가 사용되며 1번의 성별은 노출량 자체의 평가 요소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제조 등이 허가되는 유해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성면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이고, 2번의 베릴륨은 제조 등이 허가되는 유해 물질이 맞고, 3번의 황린 성냥은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 그리고 4번의 베타 나프티라민과 그 염도,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 물질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 직업 적성 검사 중 생리적 기능 검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체력 검사는 생리학적 적성 검사가 맞고, 두 번째로 감각 기능 검사도 맞고, 세 번째로 심폐 기능 검사도 맞는데 4번의 지각 동작 검사는 심리학적 적성 검사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적성 검사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7번 나온 개념으로 표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6번 문제, 직업병 및 직업 관련성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직업병은 직업에 의해서 발생된 질병으로 직업 환경 노출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직업병은 직업 환경 노출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산업재해 통계 중 재해 발생 건수 100만 배를 총 연 인원의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재해 발생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재해 발생의 정도는 도수율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윤리강령 중 사업주에 대한 책임에 해당하는 내용은? 4번의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인식시킨다는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강령 중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 오염물질과 관리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첫 번째로 총 부유 세균은 800 CFU/세제곱미터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일산화탄소는 10ppm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초미세먼지 50μg/세제곱미터도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포름알데히드는 150μg/세제곱미터가 아닌 100μg/세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 기준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표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제, 단기간의 휴식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는 병적 상태를 일컫는 용어는? 이러한 용어는 곤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피로의 3단계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단계별 피로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1번 문제, 근로자 개인의 청력 손실 여부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청력 측정용 기기는? 이러한 청력 측정용 기기는 청력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금속 탈지 공정에서 측정한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농도가 아래와 같을 때 기압 평균 농도는? 기압 평균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서 측정치의 개수가 7개이기 때문에 7을 대입, 그리고 측정치를 전부 곱해주면 55.2ppm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하평균에 대한 공식은 필기시험에 10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3번 문제, 입경이 20마이크로미터이고 입자의 비중이 1.5인 입자의 침강 속도는, 먼저 리프만의 침강 속도 공식은 이렇게 되고, 비중, 밀도, 비중량은 수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중이 1.5이면 밀도는 1.5g 세제곱센치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1.5 대입, 그리고 직경 20마이크로미터를 대입하면 1.8cm/s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리프만식 침강속도 문제는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스토크스와 리프만의 침강속도를 각각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점성계수와 공기의 밀도가 주어지면 스토크스식을 사용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리프만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리프만 침강속도 공식은 이렇게만 보면은 단위 환산이 맞지 않아서 공부하다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공식에서 실험값인 0.003에 모든 단위 환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고, 해당 공식과 단위 그 자체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공기 중 먼지를 채취하여 채취된 입자 크기의 중앙값은 1.12 마이크로미터이고 84%에 해당하는 크기가 2.68 마이크로미터일 때 기하 표준 편차 값은, 기하 표준 편차는 50%에 해당하는 값 분의 84.1%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50%에 해당하는 값인 1.12를 대입, 84.1%에 해당하는 값 2.68을 대입하면 2.39가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어느 작업장에서 시료 채취기를 사용하여 분진 농도를 측정한 결과 시료 채취 전후 여과지 무게가 각각 32.4, 44.7mg일 때 이 작업장의 분진 농도는, 단, 시료 채취를 위해 사용된 펌프의 유량은 20L/min이고 2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였다. 먼저 분진 농도를 구하기 위해 분자의 여과지 채취하기 전이 32.4, 채취하고 나서가 44.7mg이기 때문에 44.7-32.4mg을 채취하였고, 이것을 20L/min 펌프의 유량으로 2시간 동안 채취하였으니 20L/min 대입 그리고 2시간인 120분을 대입하면 이대로 계산하면 리터 단위가 나와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5.1mg/세제곱미터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픽 법칙에 적용된 확산 포집 방법에 의하여 시료가 포집될 경우 포집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포집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로는 공기 중 포집 대상 물질 농도와 포집 매체에 함유된 포집 대상 물질의 농도 차이, 두 번째로는 포집기의 표면이 공기에 노출된 시간, 세 번째로는 포집기에서 오염물질이 포집되는 면적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87도와 동등한 온도는, 먼저 섭씨온도, 화씨온도, 절대온도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섭씨온도를 화씨온도로 변환하려면 5분의 9 곱하기 87도 더하기 32, 그러면 189 화씨온도가 나오고, 절대온도로 변환하려면 섭씨온도 더하기 273도 360 절대온도가 나오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섭씨온도, 화씨온도, 절대온도 관계는 필기에도 실기에도 나오는 기본 개념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8번 문제, 옥내의 습구흡고 온도 지수를 산출하는 식은, 옥내면 0.7 곱하기 자연습구 온도 더하기 0.3 곱하기 흡구 온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습구흡고 온도 지수는 필기에 1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조건에 따른 공식 두 가지를 꼭 구분하여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9번 문제,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중 직경 분립 충돌계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호흡기의 부분별로 침착된 입자 크기의 자료를 추정할 수 있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흡입성, 흉곽성, 호흡성 입자의 크기별 분포와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도 맞고, 3번에 시료 채취 준비에 시간이 적게 걸리며 비교적 채취가 용이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직경 분립 충돌기는 채취 준비 시간이 과다하고 시료 채취가 까다롭고, 마지막으로 입자의 질량 크기 분포를 얻을 수 있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경 분립 충돌기는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 측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안에 알맞은 내용은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 음악 수준이 120dB 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 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 횟수를 측정할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공기 중 유기용제 시료를 활성탄관으로 채취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탈착 용매는 보통 활성탄관에는 이용화탄소와 같은 비극성 유기용매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을 잘 녹여내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하는 탈착 용매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활성탄 문제는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위 작업 장소에서 작업 근로자 수가 17명일 때 측정해야 할 근로자 수는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17명에 5를 나누어주면 3.4가 나오고 여기서 올림을 해주면 4명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료채취 근로자 수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3번 문제 시료채취 방법 중 유해물질에 따른 흡착제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활성탄은 비극성 물질 채취, 실리카겔은 극성 물질 채취의 사용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1번의 방향종 유기용제는 비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탄이 맞고 2번의 방향종 아민류, 3번의 니트로벤젠은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실리카겔이 맞고 4번의 알코올류는 비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엠버라이트가 아닌 활성탄관으로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실리카겔의 친화력이 가장 큰 물질은 여기에 물과 알코올류가 없기 때문에 알데하이드류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리카겔 친화력, 즉 극성이 강한 순서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순서를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35번 문제 직독식 기구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측정과 작동이 간편하여 인력과 분석비를 절감할 수 있다 맞고 2번에 연속적인 시료 채취 전략으로 작업시간 동안 하나의 완전한 시료 채취에 해당되는 틀린 내용으로 직독식 기구는 연속적인 시료 채취 전략이 아닌 순간적 농도나 단기적인 노출 수준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고 3번에 현장에서 실제 작업시간이나 어떠한 순간에서 유해인자의 수준과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맞고 4번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자료가 요구될 때 민감성과 특이성이 있는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어느 작업장에서 작동하는 기계 각각의 소음 측정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총음압 수준은 총음압 레벨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서 93dB 대입, 89dB 대입, 88dB를 대입하면 95.3dB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총음압 레벨은 필기에 11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7번 문제 측정값이 1, 7, 5, 3, 9일 때 변이계수는 먼저 변이계수는 평균치 분의 표준편차 곱하기 100으로 평균치인 산술평균을 구해줍니다. 산술평균은 측정값을 전부 더하고 측정치의 개수인 5로 나누어주면 5가 나오고 표준편차의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산술평균은 5 그대로 대입, 그리고 측정치의 개수는 5이므로 5 대입, 그리고 각각 측정치 1, 7, 5, 3, 9를 각각 대입해주면 3.16이 나오고 그러면 위에서 구한 표준편차 3.16 대입, 산술평균 5를 대입하면 변이계수는 63%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변이계수 공식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8번 문제 검지관의 장단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검지관은 사용이 간편하고 복잡한 분석실 분석이 필요 없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산소 결핍이나 폭발성 가스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맞는 내용이고 3번의 민감도 및 특이도가 낮고 색 변화가 선명하지 않아 판독자에 따라 변이가 심하다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측정 대상 물질의 동정이 미리 되어 있지 않아도 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측정 대상 물질이 동정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해당 물질에 맞는 검지관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검지관의 장단점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9번 문제,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평가 방법인 위에도 평가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위험이 가장 큰 유해 인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맞고, 2번에 유해 인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위해성과 노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도 맞고, 3번의 모든 유해 인자 및 작업자, 공정을 대상으로 동일한 비중을 두면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고, 4번의 노출량이 높고 건강상의 영향이 큰 유해 인자인 경우 관리해야 할 우선순위도 높게 된다.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어떤 작업장의 8시간 작업 중 연소급 소음 100dB이 1시간, 95dB이 2시간 발생하고 그 외 5시간은 기준 이하의 소음이 발생되었을 때 이 작업장의 누적 소음도에 대한 노출 기준 평가로 옳은 것은 노출지수 이하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측정치는 1시간, 2시간이기 때문에 각각 대입, 그리고 100dB의 발생시간 기준은 2시간 대입, 95dB은 4시간을 대입해주면 1이 나와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혼합물의 노출기준 이하에는 필기시험에 9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1번 문제, 보호구의 재질에 따른 효과적 보호가 가능한 화학물질을 잘못 짝지은 것은 첫 번째로 가죽 알코올은 가죽은 용제에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 두 번째로 천연고무는 극성 용제, 수용성 용액에 사용이 가능한데 물은 극성 용제에 속하기 때문에 맞고, 세 번째로 면 고체상 물질은 맞는 내용으로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으로 부틸 고무와 알코올은 부틸은 극성 용제에 적용이 가능한데 알코올은 극성 용제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호구 재질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 물질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표 자체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2번 문제, 호흡기 보호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호흡기 보호구를 선정할 때는 기대되는 공기 중의 농도를 노출 기준으로 나눈 값을 위해비라 하는데, 위해비보다 할당 보호 계소가 작은 것을 선택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 할당 보호 계소가 위해비보다 작으면 보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환기시설 내 기류가 기본적 유체역학적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기 위한 전제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환기시설 내외의 열교환은 무시한다 맞고, 두 번째로 공기의 압축이나 팽창을 무시한다 맞고, 세 번째로 공기는 포화 수증기 상태로 가정하는 것이 아닌 건조하다고 가정해야 되고, 4번의 대부분의 환기시설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무게와 용량을 무시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체역학적 원리 전제 조건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조건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4번 문제, 흡입관의 정압 및 속도압은 마이너스 30.5mm H2O, 그리고 7.2mm H2O이고, 배출관의 정압 및 속도압은 20mm H2O, 그리고 15mm H2O일 때 송풍기의 유효전압은 송풍기 유효전압 FTP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전압 TP는 정압 더하기 속도압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각각 이렇게 풀어주면은 두 번째 줄 공식이 되고, 여기서 SPout 20mm H2O 대입, VPout 15mm H2O 대입, SPin 마이너스 30.5mm H2O 대입, VPin 7.2mm H2O를 대입하면 송풍기의 유효전압은 58.3mm H2O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FTP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5번 문제, 전기 도금 공정에 가장 적합한 후드 형태는 전기 도금 공정은
이 슬롯형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후두 형식과 적용 작업에 대한 표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 공부를 할 때는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슬롯 후드의 종류 중 전원주형의 배기량은 4분의 1 원주형 대비 약 몇 배인가? 보통은 ACGIH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 이렇게 4분의 1 원주형은 ACGIH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전원주 형상계수는 3.7이 아닌 5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원주형 형상계수 5 대입 4분의 1 원주는 1.6을 대입하면 3배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슬롯 후드에서 조건에 따른 형상계수는 필기 실기 빈출이기 때문에 표를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7번 문제, 밀도가 1.225kg/세제곱미터인 공기가 20m/s의 속도로 덕트를 통과하고 있을 때 동압은 먼저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지지 않을 때와 주어질 때의 공식은 다른데 지문에서 밀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이용하여 속도압을 구해줍니다. 여기에서 주입값은 중력가속도 9.8m/제곱세크 고정값 대입, 그리고 속도는 20m/s 대입,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것은 비중량인데 밀도가 1.25kg/세제곱미터이면 비중량도 수치만 동일한 1.25kg/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225를 대입하면 속도압은 25mH/s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식은 필기실기 단골이기 때문에 꼭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공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8번 문제, 터보 송풍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후양 날개형 송풍기라고도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송풍기의 기시 회전 방향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설계되어 있다 맞고, 세 번째로 고농도 분진 함유 공기를 이송시킬 경우 집진 후단에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도 맞고, 마지막으로 방사 날개형이나 전향 날개형 송풍기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가 아닌 원심력 송풍기 중 효율이 가장 좋은 송풍기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터보형 송풍기는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9번 문제, 정압회복계수가 0.72이고 정압회복량인 7.2mH/s인 원형 확대관의 압력 손실은 먼저 원형 확대관에서의 압력 손실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델타 P이니 속도압 델타 VP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델타 VP는 VP1, VP2이기 때문에 해당 식을 제외한 R을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정압회복계수 0.72 대입 정압회복량 7.2mH/s를 대입하면 델타 VP는 10mH/s가 나와 해당 공식에 대입하고, 해당 압력 손실 계수는 1- 정압회복계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압회복계수 0.72를 대입하면 답은 2.8mH/s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원형 확대관에서의 압력 손실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0번 문제, 송풍기의 풍량 조절 기법 중에서 풍량을 가장 크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해당 풍량 조절 기법은 회전수 조절법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유기용제 취급 공정의 작업 환경 관리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기용제 취급 공정의 작업 환경 관리 대책 첫 번째로는 유기용제의 대체 사용과 작업 공정 배치, 두 번째로는 유기용제 발산원의 밀폐 등 조치, 마지막으로는 국소 배기 장치의 설치 및 관리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회전차 외경이 600mm인 원심 송풍기의 풍량은 200세제곱미터/min이다. 회전차 외경이 1200mm인 동류의 송풍기가 동일한 회전수로 운전된다면
이 송풍기의 풍량은 먼저 풍량과 직경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관계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Q2이기 때문에 Q2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주고, 여기에 Q1 200세제곱미터/민 대입, 그리고 D1 600ml, D2 1200ml를 각각 대입해주면 Q2는 1600세제곱미터/민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송풍기 상사 법칙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11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6가지 관계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53번 문제. 20도 일기압에서 공기의 유속은 5m/s, 원형 덕트의 단면적은 1.13제곱미터일 때 레이놀즈 수는 단 공기의 점성 계수는 1.8 곱하기 10의 만수 5승 kg/s이고 공기의 밀도는 1.2kg/세제곱미터이다. 먼저 레이놀즈 수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점성계수, 밀도, 속도는 지문에 주어졌지만 직경은 따로 주어지지 않고 단면적이 주어졌으므로 해당 원형 단면적 공식에서 직경 D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D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은 D는 루트 파이분의 4A가 되고, 여기에 A 값 1.13제곱미터를 대입하면 직경 D는 1.2m가 나와 해당 공식에 대입하고, 밀도 1.2kg/세제곱미터 대입, 속도 5m/s 대입, 점성계수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대입하면 40만, 즉 4 곱하기 10의 5승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송풍기 축의 회전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구는 송풍기 축의 회전수 측정기구 첫 번째로는 타코미터, 두 번째로는 광학식 센서, 세 번째로는 자기식 센서, 마지막으로는 스트로보스코프, 즉 2번의 타코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유해물질별 송풍관의 적정 반송속도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가스상 물질은 10m/s 맞고, 두 번째로 무거운 물질은 25m/s 맞고, 세 번째로 일반 공업 물질은 20m/s 맞고, 네 번째로 가벼운 건조 물질은 30m/s가 아닌 15m/s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 물질에 따른 적정 반송 속도는 필기에 4번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6번 문제. 국소환기 시설 설계에 있어 정압조절 평형법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예기치 않은 침식 및 부식이나 퇴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고, 두 번째로 설치된 시설의 개조가 용이하여 장치 변경이나 확장에 대한 유연성이 크다 아니고, 세 번째로 설계가 정확할 때에는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된다 맞고, 네 번째로 설계 시 잘못 설계된 분지관 또는 저항이 제일 큰 분지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도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정압 조절 평형법의 장단점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7번 문제. 신체 보호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안면 보호구에는 일반 보호면, 용접면, 안전모, 방진 마스크 등이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안면 보호구에는 보안면, 보안경 등이 있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전체 환기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체 환기 목적 첫 번째로는 유해 물질의 농도를 희석시켜 건강을 유지 증진한다. 두 번째로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세 번째로는 화재나 폭발을 예방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호흡용 보호구 중 방독 방진 마스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2번에 방진 마스크의 포집 효율과 흡기 저항 상승률은 모두 높은 것이 좋다는 틀린 내용으로 방독 방진 마스크의 포집 효율은 높을수록 흡기 저항 상승률은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심한 난류 상태의 덕트 내에서 마찰 계수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마찰 계수는 레이놀즈 수와 상대 조도의 함수로 마찰 계수를 결정하는데 덕트의 표면 조도가 가장 큰 영향인자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덕트의 표면 조도는 빛을 의미하는 조도가 아닌 내면의 거칠기를 의미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1번 문제, 전기성 안염과 가장 관련이 깊은 비전리 방사선은 전기성 안염은 보통 UVB 쪽에 발생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외선 파장 영역에 따른 분류는 필기에 19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다음 파장 중 살균 작용이 가장 강한 자외선의 파장 범위는 254에서 280나노미터 부근에서 살균력이 가장 세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외선 파장 영역에 따른 분류는 필기에 19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다음 중 레이노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옳은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은 국소 진동에 의하여 손가락의 창백, 청색증, 저림, 냉감, 동통이 나타나는 혈액순환 장애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온의 노출 기준 중 중등 작업의 계속 작업 시 노출 기준은 몇 도인가? 중등 작업의 계속 작업 시 노출 기준은 26.7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고온의 노출 기준은 필기에 7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의 각 열량과 해당 12가지의 고온의 노출 기준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65번 문제, 일반 소음에 대한 차음 효과는 벽체의 단위 표면적에 대하여 벽체의 무게가 2배 될 때마다 약 몇 데시벨 증가하는가? 먼저 차음 수직 입사에 대한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서 벽체의 무게 2배만 고려한다면 차음제의 면밀도 m만 고려해준다. 그러면 차음 수직 입사는 20로그 m과 비례한다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게 2배 증가하면 6데시벨이 증가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한랭 노출 시 발생하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동상은 조직의 동계를 말하며 피부의 이론상 동결 온도는 약 -1도 정도이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전신 체온 강화는 장시간의 한랭 노출과 체열 상실에 따라 발생하는 급성 중증 장애이다. 맞고, 3번의 참호족은 동결 온도 이하의 찬 공기의 단기간의 접촉으로 급격한 동결이 발생하는 장애가 아닌 근로자의 발이 한랭에 장기간 노출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습기나 물에 잠기게 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인체와 작업 환경 사이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의 대류에 의한 열교환은 맞고, 2번의 복사에 의한 열교환도 맞고, 3번의 증발에 의한 열교환도 맞으나 4번의 기온에 의한 열교환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 해당 열교환 방정식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정한 공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대로 일산화탄소 농도 1.5% 미만은 맞고, 2번에 일산화탄소의 농도 100ppm 미만이 아닌 30ppm 미만이 맞고, 3번에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맞고, 4번에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 맞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적정 공기 개념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적정 공기 조건들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69번 문제, 심한 소음에 반복 노출되면 일시적인 청력 변화는 영구적 청력 변화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 중 어느 기관의 손상으로 인한 것인가? 심한 소음에 반복 노출되면 코르티 기관이 손상되어 일시적인 청력 변화는 영구적 청력 변화로 변하게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전리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여하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리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부터 첫 번째로는 전리작용, 두 번째로는 피폭 선량, 세 번째로는 피폭 방법, 네 번째로는 조직의 감수성, 다섯 번째로는 투과력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방진 재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진 재료는 첫 번째로는 방진 고무, 두 번째로는 코르크, 세 번째로는 금속 스프링 또는 코일 용수철, 네 번째로는 공기 스프링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 작업의 기준은 소음 작업은 일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음원으로부터 40m 되는 지점에서 음악 수준이 75데시벨로 측정되었다면
10m 되는 지점에서의 음압 수준은 거리 검색추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SPL2는 75dB 대입, R2 40m, R1 10m를 각각 대입해주면 SPL1만 남는데 이것을 미지수 X로 두고 솔브 기능을 사용하면 SPL1은 87dB이 나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솔브 기능은 네오스터디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해당 거리 감퇴치 공식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4번 문제 비전리 방사선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적외선은 비전리 방사선이 맞고 두 번째로 레이저도 맞고 세 번째로 라디오파도 맞는데 4번의 알파선은 전리 방사선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리 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종류 구분하는 문제가 필기에 3번 나왔으므로 꼭 구분하여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7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장의 조도 기준은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에 따른 조도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작업에 따른 조도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6번 문제 빛과 밝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의 광원으로부터 한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는 광속이 아닌 광도이고 광속은 광원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방출하는 빛의 총량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고압 환경의 2차적인 가압 현상 중 산소 중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산소의 분압이 2기압이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산소 중독에 따른 증상은 고압산소에 대한 노출이 중지되면 멈추게 된다도 맞고 3번의 산소의 중독 작용은 운동이나 중등량의 이산화탄소의 공급으로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틀린 내용이고 4번의 수지와 족지의 자결통, 시력장애, 정신훈란,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며 나아가서는 간질 모양의 경련을 나타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압현상 개념은 필기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8번 문제 감압병의 예방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호흡용 혼합가스의 산소에 대한 질소의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틀린 내용으로 고압 환경에서의 작업 시 질소 대신 헬륨, 산소 혼합가스 등으로 대체하여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로 호흡기 또는 순환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작업에 투입하지 않는다 맞고 4번의 감압병 발생 시 원래의 고압 환경으로 복귀시키거나 인공 고압실에 넣는다는 맞는 내용으로 그리고 4번의 고압실 작업에서는 탄산가스의 분압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선한 공기를 송기시킨다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감압병은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감압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들을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1000Hz에서 음압 레벨을 기준으로 하여 등청감 곡선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단위는 폰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이상 기압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고공성 폐수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어른보다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된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고공순화된 사람이 해면에 돌아올 때에도 흔히 일어난다 맞고 3번의 산소 공급과 해면 귀환으로 급속히 소실되며 증세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도 맞고 4번의 진해성 기침과 과호흡이 나타나고 폐동맥의 혈압이 급격히 낮아진다가 아닌 증가하여 실신구토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카드뮴의 중독 치료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소변 속의 카드뮴 배설량은 카드뮴 흡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맞는 내용이고 2번의 BAL 또는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의 칼슘연 등을 투여하여 신장에 대한 독성 작용을 제거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BAL 또는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의 칼슘연 등의 배설 촉진제는 신장 독성을 증가시켜 위험하므로 절대 투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3번의 칼슘 대사에 장애를 주어 신결석을 동반한 증후군이 나타나고 다량의 칼슘 배설이 일어난다 맞고 4번의 폐활량 감소, 장기량 증가 및 호흡 곤란의 폐증세가 나타나며 이 증세는 노출 기관과 노출 농도에 의해 좌우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카드뮴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10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2번 문제. 다음 중 무기연에 속하지 않은 것은 금속연, 일산화연, 사산화사면은 무기연에 속하나 사메틸연은 탄소와 연 결합을 가진 유기연으로 피부를 통하여 인체 내 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피부는 표피와 진피를 구분하는데 진피에만 있는 구조물이 아닌 것은 진피에만 있는 것은 혈관, 그리고 모낭, 땀샘 등이 있는데 4번의 멜라닌 세포는 표피에만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 감작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 감작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은 첩포 시험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근로자의 소변 속에서 오르소크레졸이 다량 검출되었다면 이 근로자는 다음 중 어떤 유해 물질에 폭로되었다고 판단되는가? 이렇게 톨로에는 류중 오르소크레졸이 배출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필기시험에 2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시험에 나온 개념 위주로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접촉성 피부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작업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피부 질환이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증상은 다양하지만 홍반과 부종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도 맞고, 세 번째로 원인 물질은 크게 수분, 화합성 화학물질, 생물성 화학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내용으로 맞고, 4번의 면역학적 반응에 따라 과거 노출 경험이 있어야만 반응이 나타난다는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접촉 피부염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7번 문제. 직업성 피부 질환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의 연령, 2번의 인종, 4번의 피부의 종류는 간접적인 원인이나 3번의 고온은 화학적 환경 요인, 직접적인 원인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업성 질환 발생 요인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구분하여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8번 문제. 대사 과정에 의해서 변화된 후에만 발암성을 나타내는 간접 발암원으로만 나열된 것은 1번의 벤조피렌과 브로모에테인은 모두 대사 후에 발암성을 나타내는 간접 발암원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호흡기계로 들어온 입자상 물질에 대한 제거 기전의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당 인체 방어 기전 첫 번째로는 점액 선모 운동, 두 번째로는 폐포의 대식세포의 정화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인체 방어 기전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0번 문제. 근로자가 일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나타낸 것은 해당 기준은 최고 노출 기준인 TLVC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노말헥산이 체내 대사 과정을 거쳐 변환되는 물질로 노말헥산에 폭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로 이용되는 물질로 옳은 것은 해당 물질은 2호헥산디온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대상 먼지와 침강 속도가 없고 밀도가 이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하여 표현하는 입자상 물질의 직경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러한 직경은 공기역학적 직경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기역학적 직경은 필기에는 한 번 나왔으나 실기의 단골로 나오므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3번 문제. 방향족 탄화수소 중 만성 노출에 의한 조혈 장애를 유발시키는 것은 이러한 물질은 벤젠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벤젠의 특징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특징 5가지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4번 문제. 다음 중 규폐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2번의 암석 분지는 규폐증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규폐증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5번 문제. 금속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금속열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개인
보호용구를 착용해야 한다 맞고, 두 번째로 금속 흉에 노출된 후 일정 시간의 잠복기를 지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맞고, 3번의 금속열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증상이 회복되나 후유증으로 호흡기 시신경 장애 등을 일으킨다는 틀린 내용으로, 해당 금속열은 하루 정도가 지나면 증상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실험 동물 군의 50%가 일정 시간 동안 죽는 치사량을 나타내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LD50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나비 인체에 흡수됨으로 초래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델타 ALAD 활성치 저하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혈착맥 요중 델타 ALA 증가 맞고, 세 번째로 망상 적혈구 수의 감소가 아닌 증가가 맞고, 네 번째로 적혈군의 프로토포르피린 증가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납중독 증상 개념은 필기에 1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때 체내의 주요 축적기관으로만 나열한 것은, 카드뮴은 주요 축적기관이 신장과 간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카드뮴 중독 증상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10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9번 문제, 무색의 휘발성 용액으로서 도금 사업장의 금속 표면의 탈지 및 세정용 드라이 클리닝, 접착제 등으로 사용되며 간 및 신장 장애를 유발시키는 유기용제는, 이러한 유기용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인체 내에서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무독한 화학물질이 상호작용하여 독성이 증가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독성이 없는 물질을 독성이 있는 물질과 혼합하면 독성이 강해지는 작용은 가승작용이라 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화학적 상호작용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온 개념으로 각 작용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 3회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